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 2급 리눅스 운영 및 관리 파트에서 5강 8번째 강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눅스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눅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리눅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하는 방법. 우리가 보통 윈도우 컴퓨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죠. 다음 두 번째,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 고수준 패키지 툴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직접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내 리눅스 환경에 맞는 환경을 설정한 후에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툴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운영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직접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패키지 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패키지 툴은 배포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배포판 두 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데비안 계열, 우분투와 같은 리눅스에서는 dpkg, apt-get을 사용을 합니다. dpkg는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드렸던 직접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식이고, apt-get은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드렸던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고수준 패키지 툴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레드햇의 경우에는 RPM이 첫 번째 설명드렸던 방법, UM이 두 번째로 설명드린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실습하는 환경은 레드햇 계열의 로키 리눅스이니까 로키 리눅스를 기준으로 RPM과 U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RPM은 윈도우의 MSI나 EXE와 같은 설치 파일입니다. RPM으로 끝나는 확장자로 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RP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RPM 명령어의 사용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RPM 명령어와 함께 I 옵션을 사용하면 설치, U 옵션을 사용하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E 옵션을 사용하면 이미 설치한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설치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V와 H 옵션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V는 진행 과정을 메시지로 표시해주고 H는 진행 과정을 마치 퍼센트가 이렇게 차는 것처럼 샵으로 문자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럼 한번 직접 RPM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RPM 파일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RPM 파일이 필요하니까 RPM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으려면 당연히 인터넷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인터넷이 되게 하는 설정 같은 걸 배우질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11강 인터넷 활용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지금은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인터넷이 되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파일을 설정을 해서 인터넷이 되게 해볼 텐데, 지금 보이는 이 뒤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네트워크 장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상머신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해당 경로에 있는 ifcfg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을 vi 편집기로 열어서 맨 마지막 줄에 n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yes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한 후 재부팅을 해주면 인터넷이 설정이 될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재부팅을 한 상태고요. 인터넷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네이버랑 한번 통신이 되나 확인을 해보면 돼요. 컨트롤 C로 종료를 해주시고, 저는 지금 네이버한테 2번 통신을 보내서 2번 받았다라고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지금 인터넷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RPM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wg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운을 받아볼 텐데, wget 명령어는 인터넷 상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상에 경로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주소를 좀 기니까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자, 이 경로가 조금 긴데, 잘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RPM 파일, 리눅스에서는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얘를 이용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프로그램들 설치가 된 목록을 확인을 해보려면 rpm-qa 명령어를 입력해보면 됩니다. rpm-qa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눅스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목록을 출력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쉘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그랩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것만 뽑아보면은 지금 피글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rpm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rpm 파일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를 할 때는 IVH 옵션을 사용을 하고요. 뒤에 rpm 파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설치가 잘 진행이 됐고, 피글렛 명령어는 뭐 대단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뒤에 입력한 이런 글씨를 좀 멋있게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RPM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피글렛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피글렛 RPM 파일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설치를 하고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의존성이라고 해서 다른 RPM 파일이 필요하다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지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그럼 RPM 파일로 했었을 때 불편한 점을 좀 해결해준 이런 고수준 패키지 툴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준 패키지 툴은 정해진 인터넷 저장소에서 RPM 파일들을 모두 저장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 유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특정 패키지를 설치할 때 관련된 필요한 의존성을 가진 패키지가 있다면 함께 다운로드 해주고 설치까지 해주기 때문에 의존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명령어 한 번만 사용을 해서 한 번에 다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고수준 패키지 툴이 무조건 좋고 만능인 것은 아닌데, 만약 정해져 있는 인터넷 저장소에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저장소에 RPM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RPM 파일을 직접 구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해진 인터넷 저장소는 보통 배포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나 카이스트 같은 곳에서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yum 명령어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yum 다음에 인스톨 후 패키지 이름만 입력하면 알아서 해당 패키지를 찾아서 RPM 파일을 다운 및 설치까지 해줍니다.
RPM 파일을 준비하고 yum 명령으로 RPM 파일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필요한 의존성 파일은 마찬가지로 같이 설치해 줍니다. 그럼 yum도 한번 직접 사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yum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yum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정된 저장소에서 RPM 파일을 알아서 찾아서 다운로드 및 설치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아까 실습했던 것처럼 인터넷이 돼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yum하고 인스톨 후에 원하는 패키지 이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엔진엑스라고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웹 서버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이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는데 저는 엔진엑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엔진엑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웹서버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installing dependency라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설치되어야 엔진엑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yum이 알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같이 설치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아까 실습했던 것처럼 RPM 파일로 엔진엑스를 내가 직접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런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RPM 파일도 전부 내가 구해서 같이 설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정상적으로 실행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yum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겠냐? 라고 물어보면 y를 입력해서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 엔진엑스는 서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리눅스에서 이렇게 시스템ctl로 시스템d로 관리가 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RPM 명령어로 설치가 된 것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리눅스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 보니 리눅스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소스 코드 파일 자체를 다운받아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소스 코드 파일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이 코드를 하나하나 올리기도 힘들고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기도 힘드니까 하나의 파일을 묶어서 배포하고 다운받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고 다시 풀 줄 알아야 합니다. 리눅스에서는 파일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타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C 옵션으로 아카이브를 생성하고 X 옵션으로 아카이브를 해제합니다. 이때 V와 F 옵션을 같이 사용하는데 V는 처리 과정을 출력해주는 옵션이고 F는 아카이브 파일을 지정하는 옵션이에요. 이번에는 압축을 한번 알아봅시다. 아카이브는 단순히 여러 파일을 묶는 작업만 하지 용량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파일을 보내줄 수 있게 용량을 좀 줄이려면 아카이브한 파일을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압축은 어떻게 하고 푸는지 봐볼게요. 리눅스에서는 보통 gzip이나 bzip2라고 하는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gzip은 압축을 할 때, 해제할 때는 g하고 unzip이라는 걸 붙여서 건zip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제합니다. bzip2도 마찬가지로 bzip2로 압축하고 번zip2로 압축을 해제합니다.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하는 zip과 같은 확장자의 압축도
리눅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아카이브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디렉토리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개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은 3개지만 만약에 엄청 파일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런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이제 아카이브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아카이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TAR, 테이프 아카이브 명령어를 이용해서 C가 이제 생성을 하겠다, V가 자세하게, 그리고 아카이브 파일을 지정을 해주는 F 옵션까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름으로 낸 아카이브 파일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뒤에 이제 입력하는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이 아카이브 파일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지금 abc.tar라고 하는 저런 명령어에다가 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카이브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아카이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막 그렇게 줄어들거나 하는 압축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파일 크기가 0인 이런 3개의 파일을 합쳤는데 용량이 오히려 이렇게 막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카이브 파일을 압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명령어도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자, 압축할 때는 뭐 gzip이나 bzip2나 아니면 그냥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zip과 같은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리눅스에서는 보통 이제 gzip과 bzip2를 많이 사용하니까 저는 gzip으로 한번 압축을 해볼게요. 압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GZ 확장자가 붙게 되고요. 용량은 압축하기 전보다 확실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걸 압축도 풀어보고 아카이브도 풀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본 파일인 abc 파일을 다 지워볼게요. 자, 지금 아카이브하고 압축한 이 파일만 남아 있는데 우선 압축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압축이 풀렸고요. 아카이브까지 해제할 때는 이제 만들었을 때는 CVF로 만들었다면 해제할 때는 XVF로 해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카이브 안에 들어있던 ABC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아카이브도 하고 압축도 하고 한 거를 이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압축도 풀고 아카이브도 풀고 이런 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다시 압축을 좀 해봤고요. 자, 압축과 아카이브를 한 번에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XVF로 아카이브를 풀 때, Z 옵션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Gzip으로 압축한 걸 한 번에 동시에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냥 압축과 아카이브를 다 해제하면서 아카이브 파일 안에 들어있던 파일들이 다시 또 이렇게 잘 풀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리눅스에서 소스 코드는 보통 이런 식으로 tar.gz 확장자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스 코드 파일이 여러 개의 파일이니까 아카이브로 묶고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까지 해서 배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한번 해제를 해봤어요. 자, 그럼 아카이브하고 압축한 소스 코드 파일들을 다운받고 만약에 압축까지 해제했다면 이제 직접 설치만 하면 되는데 소스 코드는 실행 파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컴파일을 하기 위해선 코드를 실행 파일로 바꿔주는 컴파일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컴파일러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들은 의존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configure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리눅스 환경에 맞게 준비가 되었는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환경을 설정을 다 했다면 make라는 명령으로 컴파일을 해서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코드가 C 언어로 작성된 코드라고 하면 GCC와 같은 컴파일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실행 파일을 make install 명령어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위치에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요 한 과정은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봐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선 소스 코드 파일부터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wget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운을 받아보고요. RPM 파일로 설치해봤었던 피글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소스 코드로 설치를 하려면 RPM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한번 지워주시고요. 저는 이미 패키지가 지워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taru.gz2로 압축 및 아카이브가 되어 있는 그런 피글렛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파일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일단 압축 및 아카이브를 해제부터 해야겠죠. 자, 압축 및 아카이브를 해제를 하면 여기에 지금 파일이 엄청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파일이 많으니까 아카이브로 하나로 묶어서 압축해서 배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스 코드 파일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피글렛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C 언어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C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할 때 실행 파일로 만들어줄 컴파일러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컴파일러를 우리가 또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추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GCC와 make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융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GCC나 융도 소스 코드로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의존성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치하긴 좀 불편하니까 GCC나 Make는 지금 융으로 설치를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make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CC를 이용해서 make가 이렇게 막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러면 아까 목록에서는 이렇게 피글렛 소스 코드 파일밖에 없었는데 지금 make를 실행을 했을 때는 이 소스 코드 파일들로 피글렛이라고 하는 이런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피글렛을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냥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보통 경로를 입력하는 거 없이 명령어 프로그램의 이름만 입력하면 실행을 할 수 있게 보통 이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 폴더에다가 프로그램을 갖다 놓으니까 make install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명령어들이 위치하는 경로에다가 그리고 뭐 매뉴얼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경로에다가 매뉴얼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복사해 놓도록 make install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아무래도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설치할 때는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제일 편리한 방법은 줌을 이용해서 그냥 설치를 하는 거고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설치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소스 코드를 직접 볼 수 있고, 소스 코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걸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설치해보고 실행해보면 리눅스에서 훨씬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